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2018학년도 9월 고3 모의평가 예술 지문에 해당되는 지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그 지문에 딸려있는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지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예술 지문에서도 리얼리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리얼리즘 미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지문이었고요. 이 리얼리즘이라는 것은 팝아트와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리얼리즘은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상적인 그런 모습이죠. 우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리얼리즘이고 그 대상을 갖고 있다는 게 똑같이 팝아트와 하이퍼 리얼리즘의 특징이니까 대상이 갖고 있는 현실성은 두 양식이 다 높습니다. 하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었죠. 팝아트의 경우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성은, 표현의 사실성은 다소 떨어지게 되는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표현의 사실성은 좀 떨어지죠. 반면에 하이퍼 리얼리즘의 경우는 표현의 사실성도 굉장히 높아요.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팝아트, 하이퍼 리얼리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고요. 대상의 그럼 현실성이라는 것, 사실성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낼까라고 하는 걸 하이퍼 리얼리즘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쇼핑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라고 하는 헨슨의 작품의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걸 머릿속에 잘 기억한 상태로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대상의 현실성을 얘기하는 거고 니은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 측면에서의 사실성이죠. 방금도 정리했지만 여러분이 떠올려줘야 되는 건 팝아트의 경우는 그리고 하이퍼 리얼리즘의 경우는 둘 다 똑같이 대상의 현실성은 높아요. 그런데 표현의 사실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죠. 팝아트의 경우는 다소 좀 함축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제 드러내기 때문에 대상의 현실성은 높지만 표현의 사실성은 낮다라고 했고 하이퍼 리얼리즘의 경우는 굉장히 현실 그대로 재현하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표현의 사실성이 높다라고 했었어요. 여기 지금 발문이 아니라 선지에서 1번은 팝아트와 하이퍼 리얼리즘은 모두 당시 자본주의의 일상을 대상으로 삼아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기억을 높였다라고 했어. 기억을 높인 거 맞아요? 맞죠. 여기 지금 대상의 현실성이 둘 다 높아요. 이게 대상이잖아요. 당시 자본주의의 일상이 대상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일상을 그대로 현실감 높게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대상의 현실성 높은 거 맞아요. 그럼 답이 벌써 1번에 나와버렸죠. 하지만 나머지 선지도 함께 볼게요.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다는 점에서 여기까지 맞죠? 하이퍼 리얼리즘과 달리 니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현의 사실성은 떨어진다고 했죠. 함축적으로 변형하게 되니까. 그래서 표현의 사실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즉 2번 틀렸고요. 3번. 하이퍼 리얼리즘이 팝아트와 달리 트롱프레이유의 전통을 이은 것은 기억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팝아트와 다른 점이라고 했잖아요. 기억은 공통점이죠. 기억이 아니라 니은, 표현의 사실성을 추구하기 위해서죠. 3번 틀렸고요. 4번, 팝아트와 하이퍼 리얼리즘이 주로 인쇄 매체를 활용한 것은 인쇄 매체를 활용한 건 뭐예요? 팝아트죠. 하이퍼 리얼리즘은 해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렸죠. 그리고 팝아트가 인쇄 매체를 활용하게 되면서 니은을 추구하게 된 게 아니라 니은의 표현의 사실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포인트에서 틀렸어요. 5번 팝아트와 하이퍼 리얼리즘은 모두 기억과 니은을 동시에 추구합니까? 그렇지 않죠.
기억은 동시에 추구하지만 니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파바트의 경우는 표현의 사실성이 낮다. 즉 추구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16번의 답이 1번인 것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용 정리에서 여기 지금 표현의 사실성 그리고 대상의 현실성과 관련해서 정리했던 부분 이 부분을 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16번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1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디귿은 지금 헨슨의 하이퍼리얼리즘의 대표적인 작품인 헨슨의 쇼핑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퍼리얼리즘은 굉장히 사실 그대로 드러내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17번의 경우는 글의 내용을 좀 꼼꼼히 정보를 놓치지 않고 잘 읽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였어요. 함께 볼게요. 1번 선지를 보면 재현한 인체에 실제 사물인 오브제를 덧붙이고 받침대 없이 전시하여 실제처럼 보이게 했다. 여기 보면은 생활 공간의 전시에도 자연스럽도록 전시 받침대 없이 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실물 주형 기법을 사용해서 사람과 똑같이 재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오브제와 관련된 내용도 여기 있죠. 여기에 오브제인 가방, 목걸이, 의상 이런 것들을 덧붙이면서 사실성을 높였다. 그대로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7번의 1번 선지는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아니겠죠. 2번 선지. 차례그로 원형을 만들지 않고 사람에게 석고를 덧발라 외형을 띠는 기법을 사용하여 형태를 정확히 재현하였다. 차례그로 형태를 만들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 부분을 보면 차례기로 형태를 만드는 방법 대신 사람에게 석고를 직접 발라서 형태를 떴다. 이게 실물 주형 기법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내용이 있습니다. 2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3번 현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욕망의 주체가 여자잖아요. 실물과 똑같은 크기, 실물과 똑같은 크기라고 볼 수 있는 건 여기죠. 사람의 형태와 크기를 똑같이 재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욕망의 객체에 해당되는 건 카트인데 카트는 실제 그대로 제시했다. 실제 그대로 제시했다는 말이 또 나오죠. 이 부분을 보면 쇼핑카트, 식료품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7번의 3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17번의 4번 인체의 피부 질감을 재현할 수 있었던 것은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섬유 따위의 신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요것도 그대로 나오죠. 그냥 정보를 파악하는 거라서 다소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는데 그냥 색깔 좀 달리해서 여기다가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사용해서 재현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내가 읽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 라고 머릿속에 기억의 잔상만 믿고 풀기보다는 지문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면 스스로 좀 확신을 갖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죠. 그럼 남은 건 사실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답이 5번일 텐데 5번 선지의 내용도 한번 볼게요. 당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합리적인 소비 성향을 반영하기 위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비자와 상품을 제시하였다. 그냥 대충 봤을 때는 그럴싸해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딴 건 다 맞아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비자와 상품을 그대로 제시한 것도 맞는데 틀린 부분은 이 부분이죠. 합리적인 소비 성향을 반영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글을 제대로 읽었으면 알겠지만 물질적 풍요함 속에 매몰되어가는 당시 현대인의 비판적 시각에서 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물질적 풍요 속에서의 과잉 소비 성향을 보여준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소비 성향이 아니라 과잉 소비 성향 이라고 이야기해야 맞는 내용이었겠죠. 17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러면 1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우리 보통 이렇게 보기 박스가 나오고 정보가 좀 많이 제시되면 어렵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거는 꼼꼼히 보게 되면은 크게 어렵게 풀지는 않을 거예요. 3점에 배점이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 한번 반드시 맞춰보는 그런 즐거움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18번 문제를 보면 윗글에 헨슨의 작품과 보기의 작품, 여기 지금 쿠넬리스의 무제와 코수스의 하나, 그리고 세 개의 의자라고 되어 있는 작품이죠.
이것을 바탕으로 할 때 작가들이 쿠넬리스, 헨슨, 코수스겠죠. 작가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를 비평하는 말.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각 작가들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비판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헨스는 이미 파악을 했지만 쿠넬리스와 코수스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이해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정보를 줍니다.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볼게요. 쿠넬리스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살아있는 말. 이게 그냥 어떤 대상일 텐데 살아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쓰나 봐요. 12마리를 화랑 벽에 메어놓고 감상자가 화랑이라는 환경 안에 놓인 실제 말들의 존재와 말들의 온기, 냄새, 그리고 소리를 체험해서 다양하게 작품의 의미를 만들도록 하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상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문제화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지문에서 배웠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그냥 메모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상의 현실성 측면에서는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걸 표현할 때 조각을 내서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찰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말들의 존재, 그래서 냄새나 온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게 체험을 하게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표현의 사실성도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것까지도 리얼리즘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의문이죠. 왜냐면 우리 지문에서는 리얼리즘이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모습을 드러낸다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까지는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 정도만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코수스는 의자의 사진, 이게 의자 사진이죠. 그 실제 의자, 그 의자의 언어적 개념, 그게 여기 써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모두 한 공간에 배치하여 대상을 나타내는, 의자라는 대상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식, 사진일 수도 있고 실물일 수도 있고 글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일단 대상은 의자니까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대상을 드러냈어. 그러니까 대상의 현실성은 높겠죠. 그런데 표현적인 측면에서는 팝아트와 유사하게 팝아트도 인쇄 매체를 통해서 표현했다고 했는데 사진이나 아니면 글자, 인쇄된 글자를 통해서 표현했으니까 표현의 사실성 측면에서는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글과 비교해 가면서 일단은 한번 이해를 해봤고요. 선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뒤집어서 여기 선지 1번에서 5번까지의 선지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뒤집을 필요는 없죠. 지금 선생님이 편집을 한 페이지에 나오게 해서 어쨌든 1번에 보면 헨슨이 쿠넬리스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쿠넬리스는 아까 말을 그대로 이제 전시했던 그 사람이죠. 미술은 시각적 체험뿐만이 아니라 청각, 후각 등 다양한 체험이 감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충고한대요. 이게 가능하려면 헨슨의 작품에는 청각, 후각이 드러나고 쿠넬리스의 작품에는 청각, 후각이 없어야 해요. 실제 그러한가요? 그렇지 않죠. 쿠넬리스의 작품은 그냥 말을 그대로 갖다 놔서 말들이 어떤 이렇게 숨쉬는 소리라든지 약간 꼬리꼬리한 냄새라든지 이거 다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헨슨이 이런 충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1번 틀렸고요. 2번 헨슨이 코수스에게 코수스는 지금 의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전시를 했던 사람인데 미술에서 대상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대상이면 안 된대요. 그렇지 않죠. 헨슨의 경우도 쇼핑카트라든지 그냥 쇼핑하는 여성이라든지 평범한 대상을 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미 헨슨이 코수스에게 할 수 있는 충고로는 틀렸습니다. 게다가 코수스는 의자라고 하는 일상적인 대상을 삼고 있잖아요. 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조언이나 비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한다. 쇼핑카트를 밀고 가는 여성의 모습이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나 다 헨슨이 코수스에게 비평해 줄 수 있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코수스가 헨슨에게 미술에서 재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물 주형 기법보다는 실물 주형 기법은 헨슨이 쓴 방식 맞죠? 이것보다는 대상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는 말. 쿠넬리스가 할 만한 말 맞죠? 왜냐면 쿠넬리스는 대상을 그대로 제시했거든요.
근데 헨슨의 경우는 카트, 쇼핑카트처럼 대상 그대로 제시한 것도 있지만 실물 주형 기법을 실제 쓰고 있기는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대상만 그대로 제시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한 이 쿠넬리스의 비평은 적절하죠. 이 상황을 봤을 때 그 답은 3번입니다. 4번도 계속 볼게요. 쿠넬리스가 코수스에게 미술에서 작품의 의미는 감상자가 실제 대상을 대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쿠넬리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쿠넬리스는 감상자들이 실제 살아있는 말 12마리를 대면하고 만나면서 뭔가를 체험하게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쿠넬리스가 대면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4번 틀렸고 5번 코수스가 쿠넬리스에게 미술에서 대상을 재현할 때는 대상의 이미지보다 그 대상 자체만을 제시해야 한다. 코수스라는 사람은 대상 자체를 제시하기도 했지만 대상인 의자의 사진이나 의자의 어떤 개념을 드러내는 글자도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보다 대상 그 자체만을 제시해야 한다는 말을 코수스가 할 리가 없는 거죠. 오히려 쿠넬리스가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죠. 그래서 답이 3번이었고요. 마지막 문제. 어휘를 이제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유형의 문제예요. 요거는 사실 나올 때마다 막 외우기보다도 가장 좋은 건 평소에 독서량이 굉장히 많아서 어휘의 미묘한 쓰임의 차이를 알면 더 좋기는 한데 그렇지 않아도 대충 보통의 친구들은 그래도 감으로라도 맞힐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다만 우리가 감으로 만약에 문제를 풀었다면 다 풀고 나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볼 때는 정확한 사전의 뜻을 알아본다든지 해설을 참고하면서 이 단어가 이런 상황에선 이런 의미, 저런 상황에선 저런 의미, 다양하게 그러면서도 나름의 적합성을 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잘 기억해 두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볼게요. A에서 E까지에 쓰인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을 찾아보래요. 여기 일단 1번에 A. A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이 부분에 그 대상을 시각적 재현에 기대어 라고 하면서 기대어 라는 말이 쓰였고요. 이 문제에서는 지금 그림의 벽면 한쪽에 기대어 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유사한 의미로 쓰였을까요? 요 지금 본문에 있는 것은 어떤 대상을 시각적 재현하는 방식에 의지하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추상적인 그런 느낌의 단어라면 어떤 그림의 벽면 한쪽에 기댔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지하는 것, 몸을 의지하거나 물건을 의지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같은 의지이긴 하지만 이거는 약간 좀 추상적인 차원이라면 요 경우는 물리적 차원에서 어떤 실제 감각하거나 만져질 수 있는 물건을 어딘가에 기대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1번은 가까운 의미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은 B. B의 경우는 지금 어떻게 사용이 됐냐면요. 이 지문을 보면 하이퍼 리얼리즘은 같은 리얼리즘 경향에 드는, 즉 같은 리얼리즘 경향에 속하는 또는 포함되는 정도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포함되다, 속하다 라고 쓰인 거고요. 그 단어를 그대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때는 언니도 노래를 잘 부르는 축에 속했다, 포함됐다 라고 바꿔도 전혀 이질적이지 않고 맞아떨어지죠. 답은 2번이에요. 그럼 나머지 선지들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C 부분, 1학년이 출발한데 이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우리 본문에서 살펴보면 이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왔냐면 하이퍼 리얼리즘이 트롱 프레이유의 흐름을 이어라고 하는 그 이어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롱 프레이유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면서도 그 트롱 프레이유의 극사실주의적인 그 속성을 받아들여 또는 수용하여 이런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어의 경우는 좀 포함하다도 같이 있고 또는 이어가다라고 했을 때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즉 지속되다, 이런 의미들이 있는 게 이 C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1학년이 출발한데 이어라고 했으니까 1학년은 출발 다 했고 그 뒤를 따라간다라는 의미로 이어를 쓴 거잖아요. 즉 앞에 있는 대상을 포함한 게 아니라 그냥 뒤를 따라가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쓰였으니까 같은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B, 여기서는 보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지문에서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를 살펴보자면 여기 이 작품의 기법을 보면이라고 되어 있죠. 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살피자면 뭐 이런 식으로 의미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 D의 경우는 살피다. 어떤 그 내용이 어떤지, 그 기법이 어떤지 어떤 내용을 살핀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 뒤에 4번 선지에 있는 내용은 사무실에는 회계를 보는 직원만 혼자 들어갔다. 회계를 살핀다라기보다는 회계를 담당하는 또는 회계를 맡아서 하는 이라는 의미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차원의 어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5번 여기서도 2가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 생각에는 헷갈리면 요게 조금 5번이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른 건 별로 그렇게 경쟁적인 뭐 매력적인 그런 답들은 아닌 것 같았는데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19번에 5번을 살펴보면 2가 사용된 맥락을 한번 볼게요. 여기 사실성을 높였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높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성이 만약에 이 쇼핑카트나 식료품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만들었을 때보다는 그대로 사용한 게 사실성의 수준이 더 높아졌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을 사용한 이의 경우는 어떤 수준이 높다, 사실성의 수준이 높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목소리의 수준이 높았다 이렇게 보긴 어렵잖아요. 비판이라고 하는 어떤 태도를 보여주면서 그 태도를 강하게 드러낸 거죠. 우리 뭔가 학급 회의를 하는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안 돼! 하고 막 소리를 지른 건 아니죠, 사실. 안 돼. 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호함, 어떤 말의 강도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보여준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목소리의 크기를 막 높인 건 아니라서 그런 수준을 높였다기보다는 어떤 생각, 뭐 강하게 드러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미묘한 차이,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거랑 뭐가 크게 다르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는 뭐 목소리의 수준을 높였다기보다는 비판이라고 하는 어떤 의도를 강력하게 드러냈다라고 하는 약간의 조금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5번은 조금 어려웠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가장이라고 얘기했죠. 2번하고 5번하고 헷갈렸다면 그럼 원래 문맥상 쓰인 단어와 선지에 제시된 단어가 뭐가 더 좀 가까운 느낌이 드는지, 좀 어떤 의미의 거리가 뭐가 더 좁은지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풀어봤고요.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렇게 다 살펴봤습니다. 꼼꼼히 내용을 학습해서 공부를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